예, 안녕하십니까. 수산일반 상강 99편입니다. 여기가 가장 짜증나는 거고 암기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합니다. 수산자원의 수계는, 수산자원이라는 전제는 뭐냐면은 수계, 부유부와 저수부가 있고, 자기 조절적인 자원이 재생 가능한 자원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에는 해양 생태계와 육지 생태계로 나누어집니다. 기초 생산량은 앞에도 있었죠. 기초 생산량은 유기물의 총량이라고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수산 생물의 종류 세분화는 부유생물과 저서생물과 유형생물 등으로 나눈다. 그리고 난생과 태생이 있고, 그리고 린네의 7단계로 생물장을 분류를 합니다. 속명, 종명, 맨명자에서 난생은 조피불락이 난태생인데 알로 낳았다가 태생, 어미 뱃속에서 새끼로 나오죠. 부화 새끼 같고, 난생은 부승란과 침승란과 점착 침승란으로 나눕니다. 자, 수산생물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사를 해야겠죠. 조사를 하는데 보면은 고고수산하고 지금 김태산 작가의 그 행태측정법 같은 걸 도포하여 있습니다. 자원량 추정 방법이 있거든요. 그 수산자원 조사에는 통계조사, 조사에는 통계조사, 그리고 행태측정법, 그리고 계공분석법, 연령사정법, 체장빈도법, 연령행질법 등으로 나눕니다. 이게 이제 교수들이 논문으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암기가 될 수밖에 없다. 자원량 추정 방법은 행태측정법, 통계조사 방법, 계공분석 방법, 연령사정법, 연령행질이용법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행태측정 방법, 통계 위에 보면은 행태측정법은 그 그림이 있죠. 그 어루 같은 행태측정법에는 어루가 있고 새우가 있고 동 같은 게 있고 그리고 꽃게 같은 게 있고 동장 청적법을 해가지고 몸통 길이가 있습니다. 문어는 전장, 깔치는 항문장, 이렇게 게루가 있죠. 게루 두음갑장, 세로, 두음갑장, 두음갑폭, 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행태측정법, 체장 조성은 생물자원의 동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게 되고요. 필연체장 같은 것은 그 멸치 같은 걸 사용합니다. 통계조사, 개군분석, 그 개군분석에는 동일한 종이지만 각각 다른 환경 조건에서 서식하는 개군들의 개체의 형태나 생태적 차이뿐만 아니라 유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개군을 분석하는 데는 행태학적 방법, 이것도 행태학적 방법이 들어갑니다. 생태학적 방법, 포지방류법, 어항에 의한 분석에 의한 방법, 그리고 생화학적, 유전학적 방법 등으로 이용됩니다. 행태학적 방법에는 해부학적 방법이 이용되고요. 생태학적 방법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깊이는 나중에 하고 분류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연령 사정 방법에는 자원생물의 연령 추정은 생물의 성장과 사망률, 수명 및 생물학적 최소 체장, 첫 산란기 체장 등 생활사의 여러가지 변화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자원생물의 연령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연령행질에 이용하는 방법, 체장 조성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포지방류법, 사육에 의한 방법 등으로 나눕니다. 자, 연령행질, 그 이석이라든지 그 어루의 비늘, 그리고 이석, 등배, 지르러미, 뭐 폐가, 고래의 수염, 이빨 등을 이런 것이 연령행질 방법이다. 그 다음에 체장 조성 자료에 의한 방법, 체장 빈도법, 핀테스법이라 합니다. 어린 개체 같은데 사용하죠. 어린 개체에 사용한다. 포지방류에는 잡아가지고 부착을 하죠. 포실 해놨고 다시 방류했다가 다시 1년, 2년 또 몇 개월 있다 잡아가지고 포시하는 거죠. 절답, 염색, 부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개군이 이제 어떻게 찾기 위해서 집단을 서식하는데 그걸 찾아내는 거죠.
어로 과정 1차는 어장을 찾고 2차는 어군을 찾습니다. 어장, 어군. 개군의 속성은 우연한 집단이 아닌 어군의 개군은 분포 해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군을 구성하는 크기, 출생, 성질, 사망의 특성, 전입, 전출 등으로 등이 있겠죠. 이걸 분석을 해서 우리는 보존도 하고 의획도 하겠죠. 그런 구분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개군의 식별 방법에는 통계적으로 개군의 식별 방법에서 개군의 속성에서는 그 학술적 통계적으로 분석할 때 폐쇄개군을 가정합니다. 폐쇄개군입니다. 그래야 지금 이제 되죠. 폐쇄가 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죠.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논리는 맞다 이거죠. 포본조사 추정에는 선상법, 방행구법, 포지제포법 등이 나누어집니다. 개군의 식별 방법에는 같은 핵에서도 여러 종이 함께 있기에 이를 분류하여 수학 등에 이용하는 것이 수산자원의 개군의 식별 방법입니다. 수학을 하기 위해서 또는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군의 식별 방법을 하겠죠. 그리고 행태학적 방법, 그리고 포지 방류에 의한 방법, 의학 분석에 의한 방법, 유전학적 방법, 생태학적 방법 등으로 나눌 겁니다. 자, 분포와 해유입니다. 결국은 그 개군의 조사를 하고 포본 조사를 하겠죠. 다 못하니까 추정, 측정하고 방법 최종으로 최종 모의고사 335페이지에 문제가 있다네요. 그리고 이제 분포와 해유, 유기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산란장과 성육장과 월동장으로 나누는데 산란을 알을 낳고 나면은 붕붕 떠다니 있다가 성육장으로 유기해유를 합니다. 그리고 성육장에서 산란장으로 가는 것을 알 낳기 위해서는 성육해유라 그러고요. 또 잠을 자러 겨울에 가는 것은 월동해유라 합니다. 그리고 성육장과 월동장은 월동과 성육해유로 왔다 갔다 관계가 됩니다. 자, 분포란 반륙동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서식지에 모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분포의 가장 큰 요인은 수온입니다. 수온. 수온에 따라서 고기가 이동하죠. 그리고 물의 흐름, 해양, 고기의 흐름은 어항이라 그러죠. 수심등도 분포에 영향을 되고요. 해유란 수산 자원이 발육 단계와 생활 연주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생리적 요구와 환경 변화에 정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죠. 물이 지어서 이동합니다. 유기해유란 치어가 산란장에서 성육장으로 이동합니다. 성장해야 되니까. 그래, 국제어업 관리, 해유를 하기 때문에 소화성 어종, 강화성 어종, 경계와 왕래 어종, 고도 해유성 어종 등을 관리를 해야겠죠. 국제법상으로 국제적 관리 제도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자, 분포와 해유의 조사 방법입니다. 의학용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난치어 채집을 위한 방법, 포지 방류에 의한 방법, 음양 탐지기에 의한 방법. 음양 탐지기는 배를 타가지고 음파를 싸는 거죠. 직접 수집하는 방법, 우리가 정약전에 수산어보 같은 게 있죠. 해유의 방법, 그러니까 분포와 해유의 조사 방법.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 논리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만 정리해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산자원관리법상 조사입니다. 어획물 등의 조사, 수산자원관리법에 있습니다. 이론과 법이 정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비되어 있다. 수산자원 생물의 조성입니다. 어업은 내수면 어업과 바다에 하는 해수업이 있고 연안 근해 원양업으로 나눕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 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의 어초, 해조장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수산자원의 조성이라 합니다. 조성을 해야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의획을 하겠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성조성, 암수 구분을 잘해야겠죠. 그리고 체장조성, 크기, 연령, 유전자 조성 등이 있습니다. 조성에는
인공어초 설치한다든지 바다 목장을 설치한다든지 바다숲을 설치한다든지 있겠죠. 자, 행태 측정법을 다시 한번 봅니다. 행태 측정법 불러는 동장 측정법, 오징어, 몸통 길이만 한다. 전장, 보존, 피린 치장, 멸치, 입과 비늘에 덮어있는 발탄까지. 그리고 이제 문어 같은 것은 전장입니다. 문어, 발이 8개죠. 낙지, 쭈꾸미, 문어, 갈치 한 문장입니다. 오징어는 10개고, 꼴뚜기 같은 것은 10개다. 연령행진법은 어류의 비늘, 이석, 등뼈, 지름이, 연조, 폐각, 고래, 수염, 이빨 등을 이용하는 것이 연령행진법입니다. 그리고 연안 정착성 어종인 노래미, 주노래미는 등뼈 척추골을 이용하고 이석 뺍니다. 광어, 고등어, 대구, 가자미 이용합니다. 연골 어류에서는 이석은 효과가 없겠죠. 자, 연골 어루입니다. 연골 어루는 딱딱한 뼈를 가지고 있지 않고 처음에는 그랬죠. 딱딱한 뼈일지 몰라도 성장하면서 물렁뼈가 된더라. 불에가 없고 지방질로 이루어진 간이 커서 부르게 역할을 하면서 지느러미가 발달되어 있고 이빨이 객겹이 있습니다. 갑오징어 등이고 체내 수정하는 난태성이고 모체내에서 부화되는 새끼를 밖으로 빼내는 볼락이 있습니다. 조피볼락. 그리고 알은 부승란, 침승란, 점착란 등으로 나눕니다. 갱골어루입니다. 칠갑상어도 상어인데도 갱골어루가 분류됩니다. 참치, 고등어, 청어, 청어, 꽁치 대부분을 갱골어루로 많이 보고 있죠. 갱골어루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췌장빈도법, 피드센법이라 하고 각각 어린 개체, 일회 산란기가 짧은 어류 등에 측정하고 성장조사법 아까 있었죠. 성장. 가이브 성장을 기준으로 러셀과 ABC 방정식이 있습니다. ABC. 러셀 방정식은 사육법, 포지세포법, 췌장조사법, 연령행질법, 행태측정법, 동장측정법 등으로 나누고 자원량을 추정합니다. 상대지수 측정법, 대안입니다. 다른 측정이 없을 때 상대지수 측정법으로 쓰고 총량 추정법은 직접조사법, 전수조사법이라 하고 간접조사법은 포지방뇨법, 코어트 분석법 등이 활용되고 직접조사에는 트롤조사법, 수중음향조사법, 목시조사법, 직접 눈으로 보는 겁니다. 어군 탐색 방법에는 간접적 어군 탐색이 있습니다. 1차 어장 탐색 생리적 작용으로 보고 이제 직접적 어군 탐색은 2차 어군 탐색이라 하는데 바다에서 거품 갈매기를 보고 하는 것이 직접적 어군 탐색이랍니다. 교수들이 논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수산자원의 가입입니다. 요금하고 이제 가입했습니다. 11시가 다 돼가지고. 수산자원의 가입. 가입은, 러셀 방정식 가입과 성장, 자원량, 자연사망, 의액 등이 있는데, 이 정도 해가지고 일단 마쳐야겠습니다. 마치고, 러셀 방정식하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어장이 다음에 어장 환경 가기 전에 저도 준비를 좀 하고 들어가야 3월 3일에 가서 헤매지 않죠. 그래서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7번도 있고 해양오염 아까 전에 해양오염이 239페이지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에 있었냐면 기초생산량 있죠. 유기총량 D 239페이지 보면 되고 98페이지 기초생산량 하고 BOD 산소 요구량 등이 있습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가 있고요. 나중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도 좀 이쪽에는 좀 약합니다. 용종 산소랑 DO가 있고요.
우리나라 해역 수질 환경은 1, 2, 3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pH, COD와 그리고 DO, 용존 산소란가, SS, 부유물질, 대장군수, 유분 총질소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질 환경의 3단계 등급이거든요. 예, 이거는 나중에 좀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7회 수품사 1차도 나오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유기물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측정법을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합니다. 수산지 공무원도 기출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는 또 암기를 해야 돼 가지고 빨리 넘어가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또 정신이 없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산자원을 했고 자원에 이제 가입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상강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2월 27일이고 제가 지금 오늘 27일, 28, 29, 29가 없죠. 30일, 3월 1일, 1일, 2일 날은 3월 1일과 2일 날은 제가 또 정을 합니다. 정을 해가지고 강의를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가 수산자원에서 좀 짜증납니다. 이거 짜증나고 나서 좀 더 넘어가면 어디 넘어가냐 그러면요. 또 배에 기계와 선박이 들어갑니다. 선박에 들어가면서 또 좀 짜증납니다. 또 짜증나고요. 그리고 나서 질병에 들어가면 또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식에 대한 그 주요 양식을 구분하면 되고요. 해양오염, 그리고 수산업법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낫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낫고요. 이제 법 들어가면 괜찮은데 법은 괜찮은 것 같죠.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과 수산자원관리법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15장에 325페이지 수산가공리 시행, 수하고 품질관리, 통조림, heb습 같은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상품성 평가거든요. 경매사에서 상품성 평가입니다. 상품성 평가가 약 500페이지가 되는데 제가 여기는 굉장히 줄였습니다. 예, 줄여가지고 상품성 평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걸 이렇습니다. 상품성 평가. 여기도 막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거의 400페이지가 녹아있거든요. 근데 400페이지 노는 것을 상품성 평가가 여기는 한 100페이지로 줄였습니다. 얼마나 줄였겠습니까? 이게 또 어려워요. 그래서 수산일반에서 아차하면 60알로 깔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합격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수산일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수산경영은 좀 편한 것 같던 느낌도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수산일반을 마치겠습니다. 수산일반 마치고 예, 수산일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